안녕하세요. 자, 고대 조경 이어서 두 번째 중세 조경입니다. 중세 조경에서는 크게 시대별로 네 개 나라별 살펴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서구,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 스페인, 마지막 인도 순서대로 해서 이 네 개의 나라별 대표 조경 양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중세 조경. 일단은 중세 조경의 대략적인 개괄적인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유럽 3대 영향권에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이었고 봉건영주에 의한 암흑의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신 중심이었죠. 그리고 왕 귀족, 그죠? 왕 중심의 신 중심의 시대였다라면은 중세 조경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교황 세력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교황 세력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 그 교황 세력을 뒷받침해주는 왕과 귀족의 세력 또한 같이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왕과 귀족 세력이 강했고 교황 세력 위주로 시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기독교 중심을 받들어주는 그죠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봉건영주에 의해서 그죠? 암흑의 시대였다. 봉건영주 그죠?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편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봉건영주의 세력인 귀족들은 계속해서 부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점점 더 피폐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교황 세력은 말할 뿐도 없을 뿐더러 귀족 같은 경우는 정말 넘쳐나는 이런 부와 권력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죠? 내부적으로 문화 예술 작품이라든지 조경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부의 상징적인 표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폐쇄적이고 내부 지향적이었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화려했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중세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기독교 건축이 이제 교황 세력이 제일 셌다고 했잖아요.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건축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회화 조각 발달, 그 바실카식이라고 해서 로마네스크 그죠? 고딕 양식으로 점차 이제 발달이 되는데, 고딕 양식에서 가장 화려한 그죠? 건축 예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고대부터 그죠? 고대부터 이제 8세기까지만 해도 비잔틴 미술, 비잔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9세기, 12세기 넘어오면서 로마네스크로 발달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세기에서 이제 15세기 이르러서는 이제 고딕 양식으로 좀 더 이제 화려하게 발달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배경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조경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서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서구 하면은 대표적인 조경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도원 정원과 그리고 성관 정원. 그래서 수도원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전기에 주로 이제 발달이 되게 되는데, 교황 세력이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제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이루게 되는데, 기독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어때요? 수도생들이 수도원에서 생활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 생활을 목적으로.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그 뭐죠? 생활하던 그런 수도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종교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따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정원이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수도원 정원을 이제 실용원이라고 하는데, 실용원은 말 그대로 약초원, 채소원이라고도 이제 불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실용적인 정원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실용원 안에서 약초도 재배하고 채소도 재배하는 이제 그런 양식으로 발달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런 수도원 정원은 장식 정원으로 회랑식 중정이 조경적인 그런 특징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랑이 둘러싸여 있죠. 정원은. 그죠?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랑식이다 보니까 어때요? 폐쇄식 중정. 중정이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있는 정원이다라고 해가지고 파티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폐쇄식 중정, 파티오 형식을 띠고, 그리고 중심에 자, 사분원 보이세요? 자, 고대 서부아시아, 그죠? 메소포타미아의 파라다이스 가든에서 사분원이 시작됐다라고 했잖아요. 시초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세의 서구에 이제 영향을 끼쳐서 사분원 형태의, 그죠?
그 구획을 하고 가운데 중심에 파라디소를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디소는 뭐 수목을 식재한다거나 여기처럼 이렇게 뭐죠? 초하류를 식재를 한다거나 뭐 수반을 넣는다거나 분천을 설치를 한다거나 뭐 우물을 넣는다거나 그래서 요소별로 그죠? 조경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랑식 중정으로 그죠? 개방적인 주랑식 중정과는 대비되는 그죠? 회랑식, 폐쇄식 중정이다. 자, 그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도원 정원은 그 수도승들, 즉 승려들의 휴식 장소 또는 사교 장소로 이용되었던 정원 공간이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서구 대표적인 조경 양식 성관정원. 성관정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곽정원이라고도 해요. 같은 용어예요. 즉 성곽 외부, 그죠? 성곽에 있는 이제 그 성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 안에 있는 이제 정원을 얘기하는 건데 중세 후기부터 이 성곽 정원이 발달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개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봉건제도 폐쇄적인 정원 그리고 이 폐쇄적인 정원 즉 그 중정식 그죠? 실용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실용원이 점차 발달이 되면서 과수원, 초본원, 유원으로 발달되게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러한 성곽 정원은 프랑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고 화려한 화훼 중심 그리고 미로 화단, 무늬 화단 이런 토피어리로 이런 성곽 정원을 꾸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로 화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로처럼 조성한 이런 무늬 화단들 그리고 토피어리는 제가 설명드렸죠. 형상수 일등 동물 모형이나 이런 기악 정형적인 모양으로 다듬어진 토피어리로 장식을 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곽 정원은 어디에 장미이약이라는 그죠? 사파에 묘사가 되어 있다. 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봉건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어때요? 귀족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화려한 그죠? 화훼 중심의 정원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성곽 정원이 발달될 수 있었다. 폐쇄적이지만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머지는 중세 광장 그리고 중세 정원의 특성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중세 광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기 중세 광장에서는 광장의 그 어원 발달, 시대별 어원 발달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장의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광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대 어느 시대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스의 아고라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아고라가 광장의 시초가 되는 거였고요. 이제 그 다음이 로마의 포rum, 그죠? 그 다음이 이탈리아의 피에자,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의 플레이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스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광장이 이제 플라자라고 어원이 점차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죠? 그 광장에 대한 어원적인 발달 과정을 교재 옆에다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중세 정원의 특성이라고 해서 나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서구 수도원 정원과 그리고 성곽 정원을 통틀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중세 정원의 특성은 초본원, 즉 유원, 과수원 형태의 초본원이 발달이 되었고 식물 중심의 정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본원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채소나 이렇게 약초나 이런 과수를 재배해서 자급자족 개념으로 이제 생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소, 약초, 과수, 장식, 토피어리, 화단 이런 것들 위주로 발달이 됐다라는 걸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세 정원의 4대 정원 구성물, 그러니까 정원 구성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원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정원 요소로는 조경 구성 요소로는 분수, 퍼걸러, 수반, 터프시트 라고 이런 이제 시설물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분수, 퍼걸러, 수반은 이제 물을 담는 대형, 그죠? 점경물, 그죠? 장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터프 시트가 뭐지?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한 여인이 이런 그 뭐죠? 벤치처럼 생긴 이 녹색 그죠? 단에 앉아 있어요. 요게 터프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높은 화단에
벤치를 같이 겸해서 만든 것이 터프시트예요. 그래서 높은 화단에 같이 이제 벤치를 겸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용된 시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터프시트의 개념이 요즘은 그죠? 식수대, 뭐 화단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어서 이제 중세 페르시아 회교식 정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중세 페르시아는 이란, 그죠? 페르시아 그 사라센 스타일을 의미하는 이거 내용이에요. 자, 중세 페르시아 회교식 정원의 핵심은요. 정원에 있어서의 핵심은 물이에요. 이 물,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물을 되게 신성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무굴 인도, 그죠? 무굴 인도에서도 물을 되게 신성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또한 물을 되게 중요시 정원 요소로 중요시 여겼거든요. 자,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정원의 핵심은 뭐다? 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물을 사분원 형태로 조성한 것이 이슬람 조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중세 페르시아 회교식 정원 조경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 영향. 자,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다는 얘기죠. 자, 고원지대이면서도 대조적인 기후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컸다는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물, 관계시설. 여기에서 못은 연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천, 커넬은 뭐라 그랬죠? 그죠? 상수체계라고 했었죠. 이런 상수체계, 수조,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는 물계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단 형태의 수로를 조성을 해서 위에서부터 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수경시설물이 바로 캐스케이드다. 물계단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자, 이러한 기후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특징들이, 조경시설 특징들이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발달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영향으로는 이슬람교, 그죠? 그리고 이제 숲을 조성함으로써 원정을 설치를 했다. 국민성은 녹음수 수호자. 녹음수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토벽에 녹음수를 밀식해서 조성을 한 것이 특징이다. 울담은 뭐예요? 그 높은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게 담을 두름으로써 위유해, 그죠? 주변으로부터 높은 울담을 둘러싸여주면서 이제 위유를 해서 울담으로 위유를 해서 바람을 막고, 그리고 카나드 관수 그 상수체계라고 했었죠. 이러한 카나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수를 위한 수로를 조성하고 인공 관계 수로를 조성을 했다. 그런 형태가 사분원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조경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죠? 이러한 그 중세 페르시아 이슬람 조경의 특징은 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노단 건축식 형성과 수경 기법 등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조경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교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노단 건축식과 그리고 물을 동적으로 활용을 한 게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가, 그죠? 이 캐스케이드가 이 후에, 그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노단 건축식 형성과 수경 기법 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중세 페르시아 회교식 정원 대표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조경이 도시 계획에서 나타나져요. 자, 첫 번째 이스파한은 뭐래요? 중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계획 정원 도시래요. 그래서 정원이 주를 이루는 도시. 그래서 대표적인 그 조경 요소는 왕의 광장 그리고 40주궁,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 계획의 요소로는 차하르바그,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 네 가지 키워드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이스파한, 그죠? 계획적 정원 도시이고, 그리고 이 이스파한 안에는 왕의 광장인 마이단과 그리고 40주궁이 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40주궁과 그 왕의 광장 마이단. 380m 바이 140m 거대 5개 공간이고요. 그리고 40주궁은 규칙적인 화단으로 감귤 가로수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고, 왕의 광장으로부터 차하르바흐 사이에 궁전 구역을 의미하는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차하르바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하르바흐는 7km 이상 뻗은 넓은 도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7km면 되게 긴, 그죠? 엄청나게 긴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의 차하르바그는 7km라는 그러한 긴 도로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차하르바그가 그죠? 조경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후에 이 차하르바그가 가로수 공원의 그 원형이 되는 그 시초라고 조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중세, 페르시아, 도시계획 4가지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가지, 그쵸, 4가지였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시라즈라고 돼 있죠. 시라즈는 그냥 무엇인지만 알고 계세요. 이스파한과 그리고 이스파한과 시라즈를 관통하는 이 도로를, 그죠? 시라즈라고 해요. 그래서 관통도로. 그래서 안락의 전원, 뭐 왕자의 정원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라즈가 무엇인지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파한, 그리고 이스파한 안에는 왕의 광장인 마이단과 40주궁, 그리고 차하르바그가 무엇이고, 이제 시라즈, 그죠? 시라즈를 이제 황제도로라고 해요. 시라즈 황제도로, 그죠? 황제도로가 관통하는 시라즈. 관통도로.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이어서 중세 스페인, 그죠? 무어인 회교식 정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경 특징, 해안을 따라서 녹지가 발달됐다. 해안 녹지 발달. 그죠? 이슬람 문화의 혼합이 있고 고가수로와 빌라 정원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중세 스페인에서는요,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에서는 주요 정원인 알함브라 궁원과 제네랄리페 또는 헤네랄리페 2궁 요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바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중세 스페인 대표 정원 양식으로는, 주요 정원으로는 그 데모스크 사원은, 코르도바에 위치한 데모스크 사원은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중요한 게 바로 알함브라 공원이에요. 그라나다에 위치한 지명 이름이죠. 알함브라 공원은 4개의 파티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공간 구성 4개의 파티오. 파티오가 중정이라고 했어요. 가운데 있는 정원. 그래서 그 첫 번째 파티오가 연못의 파티오, 두 번째 파티오가 사자의 파티오, 그리고 세 번째 파티오가 다라하의 파티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파티오, 중정이 바로 레하의 파티오, 이렇게 4개의 중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연못의 파티오는 알베르카 중정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못의 파티오, 알베르카 파티오라고 하고 도금양 파티오, 천인화의 파티오, 도금양 천인화라는 수종이 있어요. 이 지역에 이제 향토 수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록 관목이 이제 수목인데, 이러한 그 수목들 위주로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해서 이 연못의 파티오는 3가지의 이름이 더 있어요. 알베르카 중정, 그리고 도금양 또는 천인화의 중정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중정에 대한 특징,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사자의 파티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알함브라 궁원은 4개의 중정으로 4개의 파티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자의 파티오, 사자의 중정이라고 되어 있죠. 왜 사자의 파티오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마리 사자상이 이 분수를 바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반을 바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자의 파티오가 붙은 거거든요. 이집트의 사자의 정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 관현도 기출문제에 잘못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경에서는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를 하나의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해도 이 답이 없는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경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12마리 사자상이 바치고 있다고 해서 사자의 파티오다. 그리고 주랑식 중정이며 자갈 포장으로 가장, 이 4개의 파티오 중에서 가장 화려한, 그죠, 중정이 바로 사자의 파티오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못의 파티오와 사자의 파티오는 이슬람 성격이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비잔틴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라하의 파티오. 그죠? 다라하의 파티오는 쉽게 말해서 이제 아줌마들, 그죠? 그러니까 부인 전용 파티오, 중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다라하의 파티오의 또 다른 이름은 린다라의 중정이에요. 원로, 분수, 회양목. 그 회양목을 가장자리에 꾸몄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 전용 공간이다라는 것이 조경적인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레하의 파티오. 자, 레하의 파티오의 또 다른 이름은 사이프러스 중정, 창격자 중정이에요. 색자갈 무늬 포장을 한 것이 특징이고, 중심에 분수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고, 규모가 제일 작아요. 4개의 중정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중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수를 통해서 투영 기법을 이용을 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을 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투영 기법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얘는 어때요? 분수를 통해서, 이 분수에서 나오는 물이 여기 보이시면 사분원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사분원을 통해서, 이 수로를 통해서, 그죠? 사분원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동적으로 이용한 부분, 얘는 정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연못의 파티오와 사자의 파티오가 이슬람, 비잔티 성격이 강하다라면은 이 다라의 파티오와 레아의 파티오는 기독교 색채가 강한 그런 그 중정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그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람브라 궁원에 있는 4개의 중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제네랄리페 2궁 또는 헤네랄리페 2궁. 이 외래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나 이제 우리가 시험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특히 이런 서양 조경사하고 관련된 용어들은 외래어다 보니까 똑같은 스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발음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높이 솟은 정원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궁은 뭐예요? 이제 왕이 별도로 이용하는 그죠? 이런 공간을 이제 우리가 이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왕의 피서지로 이용된 제네랄리페 이궁은 경사지를 노단 건축식으로 활용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조경적인 특징. 이 경사지 노단 건축식 하면 뭐예요? 그죠? 이탈리아 조경의 특징이죠. 이게 언제 중세 스페인 시대에 이미 이런 그죠? 지형을 살린 노단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노단식의 이런 시초를 어떻게 시작을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정형적으로 그죠? 정립시킨 게 바로 그 이탈리아 조경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공간 구성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수로의 중정, 그리고 사이프러스 중정, 이렇게 두 가지 중정으로 구성을 했어요. 헤네랄리페 이궁은. 그래서 수로의 중정은 뭐예요? 가운데 파티오라는 얘기잖아. 가운데 정원 파티오는 수로의 파티오는 연꽃의 분천이라고도 한대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고 회양목을 이용해서 무늬 화단을 만들었고 장미원을 만들었대요. 그죠? 그리고 회양목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종이에요. 상록, 그죠? 상록, 화렵, 관목인 수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자리 또는 가장자리 식재로 그죠? 울타리 식재로 많이 이용되는 수종이죠. 자, 이런 그 상록, 화렵, 관목으로 무늬화단을 만들었고 장미원을 조성한 것이 수로 중정의 특징이다. 그리고 사이프러스 중정. 자, 후궁의 중정이래요. 그래서 옹벽을 따라 사이프러스를 식재를 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프러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측백나무 알죠? 측백나무, 편백나무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종류의 수목이다. 그러니까 상록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은 중세 조경 같은 경우는 이용된 그 수목들이 거의 대부분 상록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주 이용된 수종이 상록수예요. 그런데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낙엽 화렵 수가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지형적인 환경적인 특징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헤네랄리페, 즉 제네랄리페 이궁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셀비아, 그죠? 알카자르 공원, 요새용 궁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간단한 특징은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죠? 중세 스페인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알함브라 궁원. 얘는 이제 기출에 출제됐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랄리페 또는 헤네랄리페 이궁 이렇게 두 가지 위주로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참조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세 인도로 넘어갈게요. 자, 중세 인도. 무구린 회교식 정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인도, 그죠? 인도, 이슬람이에요. 역시 인도 역시 정원 요소를 물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물을 종교적인 그죠 행사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목욕이라든지 이런 종교 행사에 주로 이용이 됐다. 그리고 이제 원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정자를 의미해요. 원정이라는 조경 요소 그리고 녹음수, 연꽃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연못에 심은 연꽃 그리고 이제 높은 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 것이 인도 정원의 특징이다. 그래서 수경 중심 물을 중시했고 여기에 연꽃을 식재를 했어요. 원정과 녹음수 그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높은 물담을 둘렀다. 그리고 입지 그죠? 입지 환경은 구릉지 그죠? 구릉지에 입지를 선정을 했고 샘터 중심으로 선정을 했다. 왜? 물을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오는 샘터를 중심으로 조성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인도는 특히 바그가 발달이 됐대요.
바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그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빌라가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빌라를 그죠? 인도에서는 바그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빌라 개념의 정원이다. 바그가. 자, 그래서 이 바그는 캐시미르 지방하고 이제 아그라 델리 지방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발달이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캐시미르는 산지, 구릉지죠. 그리고 아그라 델리 지방은 평지.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산지니까 당연히 산의 이런 능선을 이용해서 노단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노단식 바그가 발달이 되었고, 아그라 델리 지방은 평지 지역이다 보니까 어때요? 궁전, 묘지, 묘지가 발달이 되고 평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담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는 묘원이 발달이 됐대요. 묘원이라는 것은 정원 플러스 묘지. 정원 플러스 묘지 하면 여러분 우리 이집트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 무덤벽화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자의 정원이 생각이 나요. 이런 것들. 자, 인도 정원에 대한 문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참조해 주시고 이 정도로 그죠? 장소별, 정원 유형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 하면 우리가 이제 그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저기에요. 샬리마르 바그하고 그리고 타지마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조경 양식 샬리마르 바그 그리고 타지마할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뭐 니샤트 바그는 왕의 학예 별장이에요. 니샤트 바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12개의 노단. 그죠? 요것만. 그리고 이제 샬리마르 바그 같은 경우는 샤자한 여름 별장인데 4분원이 특징이고 그죠? 무늬벽돌. 낙차로 인한 3개의 테라스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타지마할이죠. 그래서 그 뭄타즈 왕비를 위한 그 묘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건축 대칭적인 구조.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적인 건축 특징, 균형 잡힌 단순한 의장, 균잼이 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 특징 볼게요. 높은 울담으로 주위를 둘렀대요. 그리고 흰 대리선 능묘가 특징인 타지마할은 장방형의 대분천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4분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완벽한 제후 대칭. 말당부에는 원정, 파빌리온이 있다. 말당부. 그죠? 그리고 이제 수로의 4분원으로 물의 반사성을 이용한 것이 타지마할 정원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물의 반사성, 그래서 정적으로 이용한 것이 특징이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죠? 두 번째 중세 조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르네상스 조경 가도록 하겠습니다.